1942년 11월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코코넛 그로브, 그곳에서 일하던 스탠리는 성냥 하나를 꺼내어 불을 켰다. 모형 야자수에 걸린 조명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 어두운 그곳에서 전구를 찾아 소켓에 끼운 후 뒤돌아섰다. 그때 모형 야자수 나무 쪽에서 작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코코넛 그로브 전체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날 밤 코코넛 그로브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함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1927년 미국 보스턴, 두 명의 음악가가 허름한 차고 건물을 개조하여 음악과 공연, 식사가 어우러지는 클럽 코코넛 그로브를 만들었다. 이들은 열대 섬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모형 야자수를 클럽 곳곳에 배치했고, 벽에는 인조가죽을, 천장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파란 천으로 장식했다.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 덕분에 클럽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흥행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금세 파산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금주법으로 인해서 술을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코코넛 그로브는 한 갱단 두목 솔로몬의 손에 넘어갔다. 솔로몬은 클럽에서 비밀리에 술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지만 갱단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클럽의 평판은 나빠져만 갔다. 게다가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구를 잠가두기도 했다. 라이벌 갱단에 의해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클럽의 소유권은 솔로몬의 변호사였던 웰렌스키에게 넘어가게 된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었고 갱단의 손에서 벗어난 코코넛 그로브는 다시금 번창하기 시작했다. 웰렌스키는 본격적으로 코코넛 그로브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1층 메인 다이닝룸 아래 지하실을 개조하여 멜로디 라운지를 만들었고, 바로 옆 건물을 사들여 브로드웨이 라운지를 지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크기를 늘려나가다 보니 복잡한 미로와 같은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웰렌스키 역시 손님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비상구를 잠가두었는데, 이로 인해 클럽의 공식적인 출입구는 로비 쪽의 회전문과 브로드웨이 라운지 쪽의 이중문, 단 두 곳밖에 없었다. 게다가 무면허 전기 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각종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보스턴 시장과의 친분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넛 그로브는 이국적인 테마와 공연으로 매일 밤 손님들로 붐비는 명소가 되었다.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코코넛 그로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입장했다. 클럽의 최대 수용 인원은 460명이었지만 그것의 2배가 넘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약 200명은 지하의 멜로디 라운지에 모여 있었다. 멜로디 라운지는 1층 메인 로비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만 출입할 수 있었다. 라운지 중앙에만 전등이 하나 달려 있었고, 그 외에는 모형 야자수에 설치된 작은 전구들만이 조명 역할을 하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천장은 건물의 다른 곳처럼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천은 멜로디 라운지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천장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오후 10시 15분, 멜로디 라운지 구석에 앉아있던 한 커플이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형 야자수의 전구를 돌려 빼냈다. 잠시 후 바텐더가 구석 자리에 조명이 꺼진 것을 발견하였고 16살의 직원 스탠리에게 전구를 다시 끼워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스탠리는 전구를 끼우려고 애썼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 소켓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켜고 전구를 끼울 자리를 확인했다. 전구를 소켓에 끼운 뒤 성냥을 불어서 끄고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뒤돌아섰다. 그때 야자수 꼭대기에서 파란색의 불꽃이 일어났고 작은 불길이 야자수를 따라 위아래로 번졌다. 직원들은 다급하게 달려나와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이내 천장에 닿았다. 그 순간 불덩이가 폭발하며 천으로 덮인 천장을 먹이로 삼아 방을 가로질러 계단을 향해 빠르게 퍼졌다. 일순간 멜로디 라운지의 손님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비명을 지르며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출구, 좁은 나무 계단으로 몰려들었다. 비좁은 계단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탈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짓밟혀 목숨을 잃었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뜨거운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 가까스로 계단을 올라온 사람들은 바로 왼쪽에 있는 비상구로 향했다. 수십 명이 힘껏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음을 깨달은 이들은 메인 로비의 회전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몇몇 사람들은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뒤이어 도착한 사람들이 마구 들이닥쳐 양쪽으로 밀어대자 회전문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문이 멈추자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밀쳐댔고 회전문 안에 끼어있던 사람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어느새 불길은 시커먼 연기와 함께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회전문 앞의 군중들은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듯 파란색의 불꽃이 치솟았고 모든 조명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불길은 다시 한번 천장을 따라 메인 다이닝룸 쪽으로 번져갔다. 그제서야 불이 났음을 알게 된 1층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가까스로 자신이 들어왔던 길을 따라 회전문을 찾았지만 이미 그곳은 쌓여있는 시신들로 막혀버린 지 오래였다. 일부 사람들은 다행히도 식당 뒤쪽의 비상구로 향했다. 양쪽으로 열리는 비상문이었지만 오른쪽 문은 잠겨 있었다. 몰려든 사람들은 왼쪽 문을 겨우 비집고 탈출했다. 또 어떤 이들은 브로드웨이 라운지 쪽 출구를 생각하며 좁은 복도를 거쳐 문 앞에 도착했다. 이쪽 출입구는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야 했지만 패닉에 빠진 군중들은 앞으로만 밀어댔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열망이 커질수록 오히려 탈출은 더욱 불가능해졌다. 우연히도 당시 인근에서 자동차 화재를 진압 중이던 소방관들은 코코넛 그로브 쪽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 응급 상황을 알아채고 재빨리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회전문과 브로드웨이 쪽 출구는 이미 죽은 시신들이 높이 쌓여 문을 막고 있었다. 대부분의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식당 뒤쪽의 비상구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문틀이 뒤틀려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진입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다. 소방관들이 건물에 들어설 수 있었을 때쯤에는 화재가 이미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맞이해야만 했다. 탈출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소방관들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옮겨 보도블록 위에 눕혔다. 부상자들은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많은 이들이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날의 화재로 인해 불과 15분 만에 492명이 목숨을 잃었고 16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메인 로비 회전문에서 발견되었고 브로드웨이 쪽의 출입구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참사 이후 보스턴 소방국은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화재의 명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초기에는 성냥불이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화재의 양상으로 보아 전선 단락과 에어컨에서 유출된 냉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를 극대화시킨 요인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모형 야자수의 종이 나뭇잎과 천장에 걸린 천은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불법 증축으로 미로처럼 복잡해진 건물 구조는 탈출을 어렵게 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대부분의 비상구는 잠겨 있었으며 안쪽으로 열리는 문의 구조는 패닉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특히 회전문은 오히려 덫처럼 사람들을 가두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결국 웰렌스키는 19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역 3년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아 석방되었고 이후 2달 만에 사망했다. 성냥불을 켠 직원 스탠리는 화재의 원인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평생 비난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겪었다. 코코넛 그로브의 비극 이후
소방법과 건축법 그리고 실내 장식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먼저 모든 회전문 양옆에는 반드시 일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비상구는 내부에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고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장식과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코코넛 그로브 화재는 4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으로 기억되지만 이를 계기로 강화된 방화 규정과 안전법규는 이후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반이 되었다.